오늘은 제11장 친환경 수자원 절약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자원의 개요, 수원 및 수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 또는 급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용처에서 물을 취수하는 근원지를 말합니다. 주로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말하며 한 번 사용한 물을 정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물인 중수 또는 재생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 지표면을 유화 또는 체류하는 물을 지표수라고 하고, 지표면이라고 하면 우리 땅과 가까운 부분에서, 유화는 이제 그 밑에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나 체류하는 물을 지표수라고 한다. 또는 표층수라고도 합니다. 지하의 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을 지하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수는, 지표수는 하천, 호수 등이 있으며, 지하수는 그 깊이에 따라 깊이가 7m 이내인 것을 천정, 그리고 깊이가 7에서 30m를 심정, 그리고 깊이가 30m 이상인 것을 관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관정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취수되는 원수는 송수, 보낸다는 거죠. 정수, 필터링을 한다. 그다음에 배수, 버리는 거죠. 송수, 정수, 배수의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나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급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수 처리 절차로는 침사, 침전, 폭기, 여과, 소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침전시키는 방법인 중력 침전법과 응집제를 투여하여 침전시키는 약품 침전법이 있습니다. 약품 침전법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황산 알루미늄, 황산 반토라고도 하죠. 명반유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슬러지 형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슬러지라는 건 곤죽처럼 이렇게 생긴 건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폭기, 요 기는 기체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공기를 투여하여 Fe 하면 철이죠. Mn 망간, CO2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산수나 블로어, 송풍기죠. 바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블로어라고 하는데, 물속에 공기를 투여하여 수산화 철을 만들어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과는 모래와 자갈 등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것인데, 필터링이죠. 필터링. 물의 흐림 속도에 따라 완속 여과법과 급속 여과법으로 나온다. 이제 속도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과법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압력 여과법도 있으며, 이는 소규모의 상수도나 빌딩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독인데, 소독은 물속의 균을 제거하는 멸균법으로 염소, 오존, 자외선 등이 사용됩니다. 염소 소독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염소 소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약품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염소로 소독을 한 그런 염소 성분의 냄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멸균은 곤란하다. 근데 염소 소독으로 바이러스는 한다. 미생물은 못한다는 거죠. 오존은 가격이 비싸고 오존량의 증가로 인한 인체의 위해를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 소독은 파장이 260에서 340 나노미터 정도의 강력한 자외선으로 멸균 처리하며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외선에 의한 것은 비싸다, 비용이. 다음으로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 환경에 관계되는 건데, 수질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것이 B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BOD.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옥시겐 디맨드에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고, 그 다음에 COD, 케미컬 옥시겐 디맨드에서 케미컬이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DO, 디스솔브드 옥시젠에서 용존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 산소, 그리고 이제 그 배수에서 보면 SS, Suspended Solid, 이제 지하수 안에 사용된 물에 떠 있는 부유물질이요. 이물질들이 떠 있는 것을 SS라고 한다. 그 다음에 SV, 슬러지 볼륨, 활성 온이 용량, 그 다음에 잔류 염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적인 그 환경에서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한번 나온 거니까 설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칼, BOD는 수질 오염도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단위는 ppm이다. ppm, 이 단위도 많이 나오죠.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중에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밀리언이니까. 수중의 유기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수중의 오염물질인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안정된 물질로 변할 때 얼마만큼 오수중의 산소량이 소비되는지, 그러니까 그 정화를 시키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들어갔느냐, 산소의 소비 정도를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바이오케미칼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COD는 케미컬 옥시겐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그래서 용존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상하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며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이다. 1리터를 처리하는데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장 폐수는 무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BOD 측정이 불가능하다. 공장 폐수는 BOD로 측정이 불가능해서 COD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됐고, BOD에 비해서 수질 오염 분석이 쉬워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BOD와 COD가 생물학적이냐 화학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물의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래서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DO, 디스솔브드 옥시젠에서 용존 산소죠.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ppm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깨끗한 물에서는 7에서 14 ppm의 산소가 용존되어 있다. 수질 오탁의 지표가 되지는 않지만 물속의 일반 생물이나 유기오탁물을 정화하는 미생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DO 양이 많은 물이 정화 능력이 있으며 오염이 적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 물속의 산소량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천 옆을 지나가다 보면 뭐 온천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입을 모여서 이렇게 아가미를 내놓고 호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속에 산소량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온인 25도씨 기준으로 물의 전기 비저항이 약 0.2 메가옴 per 센티 이상인 것을 순수, 퓨어 워터지 순수라고 하고 10에서 15 메가옴 per 센티 이상이면 초순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제인구행동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다. 이게 물이 부족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쓰기에. 근데 2025년에는 더 부족해서 물기근 국가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10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25년에 기근이 될는지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물이 부족한 국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의 개요해서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국가별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위 면적당 연평균 강수량. 이제 단위 면적당이니까 그 땅이 면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평균 그 강수량이 그게 비가 내리는 양이 일본 같은 경우는 1718, 한국은 1245mm,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연평균 강수량은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죠. 일본 다음으로. 그런데 1인당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1인당으로 보면 호주, 미국, 그다음에 세계 평균, 프랑스, 일본, 영국, 중국, 한국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그 국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990년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1인당 연간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000m 삼성 미만이면 물기근 국가로 1700m 삼성 미만이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 per year, 연이죠. 1년에 1245mm로 전세계 평균 강수량인 880mm 년보다 높으나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적다. 해서 왼쪽 보면 뭐 두 번째지만 오른쪽 보면 뒤로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강수, 비가 내리는 것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봄에는 물이 모자라는 가뭄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서 물이 육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강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6, 7, 8월에 강수량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토지가 적기 때문에 산의 경사는 급하고 토지는 적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9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고 하천의 길이가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 1인당 물 사용량이 395리터. 다른 나라,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는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정에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뭐 샤워 한 번씩은 기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의 사용량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각국 가정용 수돗물 값이 상당히 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서 효과적인 수자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 사용되는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책적인 대책과 기술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책으로는 수도 요금의 적정화, 홍보, 상수도 교체, 절수 설비 개발 및 세제 지원 등이 있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값이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물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과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 사용을 줄이는 데에는 수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또 건물에서 사용 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을 사용하게 되는 위생기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하여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적절히 설치해 줌으로써 수돗물 사용을 줄이는데, 사용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비교적 오염도가 적은 생활하수를 간단한 수처리를 통하여 다시 공급하는 중수도 설비, 그래서 중수도 설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나올 때는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설비를 중수도 설비다 이렇게 했고,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오수 설비가 있다. 이들 중수도 설비와 오수 설비를 통하여 얻어진 물은 화장실의 세정용이나 정원수 등의 비교적 낮은 수주를 요구하는 곳에 사용하여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중수 설비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물, 일반적으로 이제 부엌에서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또는 욕실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도 세면기 정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양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여기에 뭐 같이 정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데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엌이라든지 욕실,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다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화장실의 그 양변기에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정원의 조경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거부감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절수형 위생기구.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러면 위생기구 중에 물을 적게 쓰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수형 위생기구의 사용을 통한 수자원 절약 방안을 보면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에는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위생기구들을 사용할 때 수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수돗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수형 수도꼭지에서 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절수형 수도꼭지 및 샤워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동안 물의 양을 적게 하는 방법, 물이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잠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물의 양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는 절수형 수도꼭지 부속품인 절수형 디스크는 주방용, 세면기용, 샤워기용 수도꼭지 내 특수된 제작된 디스크를 삽입하여 수압이 변화 없이 토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샤워할 때 몸이 느끼는 물의 양은 같지만 실질적인 물의 사용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설계를 할 때 수압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이 수압은 샤워기라고 하면 샤워기는 우리가 그 샤워를 할 때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펌프라든지 아니면 그 고가 수조의 높이 등으로 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그 일정한 압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절수형이라면 이제 물의 양이 나가는 양을 줄여지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대하고 누려왔던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개운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적을 그런 느낌은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유량 절수기. 정유량이라는 건 일정 유량이라는 거죠. 똑같은 유량이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급수되는 물의 압력 변화에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설계하여 물의 사용을 줄이는 기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A 지역의 물 에너지가 피스톤에 착용된 구멍을 통과함에 따라
방리화되어 손실수도와 압력 에너지 발생하게 되어 압력 에너지가 피스톤을 누르고 스프링 수축하게 되고 스프링 수축수로 인해서 피스톤이 하우징 끝단부의 관로를 조절하여 관로 면적 변화에 따라 손실수도가 발생해서 토출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경우이다.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그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샤워 헤드 그 부분에 뭐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왼쪽과 다른 물줄기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그 잡고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시간만큼 물이 나오다가 자동으로 잠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호텔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욕실에 있는 그 물 전략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샤워 헤드에 버튼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계속 틀어져 있는 것보다는 사용할 때 손으로 쥐는 힘에 의해서 버튼이 눌려지기 때문에 그 순간만 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뭐 물은 절약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절수용 분무기는 주방 수도꼭지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물을 분사함으로 그릇 세척 시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짐으로써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여 10에서 20% 절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봤던 절수형 공기방울 샤워기는 샤워기를 틀 때 에어홀로 공기가 흡입되어 샤워기 내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다. 이때 흡입된 공기가 물과 만나 기포가 발생되고 기포가 압축된 후 팽창을 하면서 팽창되는 힘이 물을 밀어내면서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압은 상승하여 약 46%가량 절수가 가능한 샤워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절수가 되는구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절수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도꼭지형 정유량, 이제 일정 유량이 흐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이 1kg일 경우와 3kg일 경우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1kg일 경우에는 디스크가 여기에서 있지만 3kg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나가는 그 유량은 일정하게 정유량이니까, 정유량이라는 것은 일정할 때 이거거든요. 그 정유량 뭐 일정이죠. 일정 그 흐르는 물이 똑같이 일정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정유량이다. 다음으로는 그 샤워기죠. 절수형 공기방울 샤워기. 그래서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압력을 높여서 물의 사용량을, 여기서는 뭐 46%라고 했는데 어쨌든 좀 뭐 절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경우는 자폐식 잠금 장치와 센서형 잠금 장치가 있다. 자폐형 수도꼭지 많이 봤죠.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고 또 일정 시간 나오다가 이제 꺼지는 거죠. 꺼지는 거. 자동 잠금 장치는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시간만큼 물이 나오다가 자동으로 잠기는 수도꼭지이다. 공중 목욕탕의 샤워기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은 5초에서 40초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자폐식 수도꼭지 왼쪽에 있는 거 위에서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시간은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5초에서 40초까지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30초씩 손을 닦아라 이러는데 뭐 5초나 10초 나오다 꺼지고 이러면 물의 양은 절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센서형 수도꼭지는 수도꼭지 개폐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물체가 센서에 가까이 가게 되면
수도꼭지가 개방이 되어 물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저 왼쪽에 있는 거죠. 저런 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봤죠.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나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다 보면 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개폐하는 것이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필요한 물의 양보다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싱크대 수전의 개폐를 선호를 하지 않고 발로 할 수 있도록 절수 페달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면 손가락 그림이 있죠. 그래서 저걸 밟으면 물이 나오고 발을 떼면 물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절수형 소변기 및 양변기입니다. 절수형 소변기는 소변 후 세정의 효과는 기준과 같이 하면서 세정수의 양이 적게 나오도록 조절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절수형 소변기.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소변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그 센서가 있죠.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 까만 부분이 센서가 있어서 물체가 나타났구나. 그럼 나타나면 이제 몇 초 후에 거기서 물을 사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 배출관 연결 부분이 맞추어져 있는 타입. 그래서 A형은 푸시 및 노출형이고 B형은 푸시형. 20에서 60%까지 4단계에 조절하여 절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용되어 있다. 물 안 쓰는 소변기는 소변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막으면서 세정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변기 내에 밀폐액을 넣고 밀폐액이 수막을 형성하도록 한 후 소변은 밀폐액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소변 통과 후 다시 수막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세정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변 후 세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일반적으로는 악취 해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아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보면 어쨌든 뭐 아모니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은 물을 가지고 세척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액을 사용해서 수막을 만들어서 막을 만들어서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뭐 그렇게 깨끗하게 물을 쓰는 경우보다 더 뭐 완성도가 높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변기인데요. 절수형 양변기는 일반 양변기의 물 사용 방식에 소변과 대변 시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 배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양변기와 소변기는 사용하는 물의 수질이 일반 상수용 물의 수질보다 낮은 수질로도 가능하여 중수나 우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활 하수를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중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수를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음용에 쓰거나 뭐 마신다거나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양변기의 그 세정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에 사용한 물이나 또는 우수, 빗물 같은 걸 받아서 양변기에 세정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양변기에 보면 뭐 작은 것을 누르면 소변을 누른다면 작은 버튼을 눌러라. 또 대변을 보면 큰 버튼을 눌러라.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물의 전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양변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4리터 정도를 쓴다. 14리터. 14리터면 우리가 생수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 게 0.5리터죠. 0.5리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몇 개입니까? 28개 정도 들어가는 물이 여기에서 나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트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트랩. 좀 위생에서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면기가 이렇게
가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랩이죠, 트랩. 그래서 이 트랩의 목적은 이 부분에 이렇게 물이 차 있어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벌레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막아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랩이다. 여기서 그런 모양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 높이까지는 물이 항상 차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대변을 본 그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다가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트랩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변기와 그래서 우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세면기와 일체형 양변기 및 소변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수형 위생기구, 절수형 소변기 및 양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양변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치과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소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자원 절약 시스템인데 이건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던 바와 같이 한 번 사용한 생활용수를 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중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다시 중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중수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수 시스템은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용수의 부족 현상과 일부 산업 지역에서의 공원용수 부족 등 수자원 고갈 문제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수자원의 개발의 일환인 배수의 재이용이 등장하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서는 배수 제어용 시설인 중수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다. 의무화한다는 거죠. 중수 시스템의 이용은 물 부족 급수량을 보충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배수의 양을 절수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배수 재이용 대상에는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산업계와 수세식 화장실의 세척 용수 등의 일반 잡용수로 사용하는 생활계가 있다. 생활기로 사용되는 중수는 수세식 화장실의 세척용수와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한번 그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음용으로 먹는 것은 일단 그 기준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재이용하는 그런 조경이라든지 화장실용 등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 이런 그 재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용 또는 자원 회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법상 총량 규제에 따른 오염 부하 감소 효과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수질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COD, BOD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만, 중수도라는 것은 재처리한 물을 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수도 수질 기준에는 대장균수, 잔류염소,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탁도, 냄새, 그 다음에 산도, pH, 색도, COD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용도별 수질 기준 이내로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중수 시스템의 그 처리 과정, 흐름도가 있는데, 일단 그 수질 기준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리터당 10 마이크로 밀리그램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mg per 리터. 1리터에 20mg을 넘지 않아야 된다.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중수도지만 대장균, 검소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그림에서 보면 그 왼쪽에 공업용수, 상수, 지하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물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수, 보일러용수, 냉각수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이라든지 빌딩에서는 세면용, 이건 세면대에서 나오는 거고, 주방용은 싱크대죠, 싱크대.
청소용수, 세탁용수, 화장실용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화장실용수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변기용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대개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물을 모아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중수도 시설을 거쳐서 사용하는 물은 뭐 조경수라든지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이런 정도의 사용을 한다. 공장용은 폐수 처리를 거쳐서 이런 냉각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 설비 방식으로는 처리수를 하천 등의 자연수에 환원한 후 재차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개방 방식과 처리수를 자연계에 환원하지 않는 폐수의 순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순환 방식에는 하천 상류에 방수한 처리수가 하천수와 혼합되어 하류부에서 취수하는 방식인 자연 하류 방식과 처리수의 반복 이용을 목적으로 갈수 시에 처리수를 상류까지 양수 환원한 후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는 유량 조절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폐쇄 순환 방식은 처리수를 자연계에 환원하지 않고 폐쇄괴 중에 폐회로 내 인위적으로 수자원화하여 직하는 방식으로 생활 배수기의 재이용 방식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이러한 중수 처리 시설 배수가 유입되면 뭐 다 똑같습니다. 처리하는 거는 배수가 유입되면 스크린이라는 필터죠. 일단 그 거치는 것은 이렇게 걸러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조에 이렇게 모으고 그것을 이렇게 펌핑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펌핑을 해서 밖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빗물이라든지 생활용수가 기준 양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돗물을 더 넣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크린 모아서 소독을 해서 재용하는 그 처리 과정을 뭐 한 번 거치느냐 두 번 거치느냐 그것은 이제 그 용수의 그 탁도라든지 그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뭐 그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보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주처리에 장애가 되는 큰 협작물이나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로 침사조, 스크린 장치, 유량 조정조, 1차 침전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수자원 절약 시스템, 중수 시스템에서 김포공항 오류 방류수 재이용 막 여과시설 저런 과정을 김포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뭐 그냥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내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공항 정산에 화장실 세정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박여과 중수처리다. 여과를 할 때 막을 이용한다는 거죠. 막. 이렇게 저것은 그 필터의 어떤 그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있는데 김포공항 오수 방류수 재용망여과 시설에서 오수 처리장 침전조는 뭐야? 그 생활호수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이 가라앉겠죠. 그래서 건더기는 밑으로 가고 물은 위에 이렇게 뜨고 그래서 오늘 그 수질의 밀도에 따라서 그 깨끗한 물은 위로 뜨고 막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래 놔두면 위에는 맑아지고 밑에는 이제 그 건더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침전을 한다면 모래가 들어있는 거기를 통과를 시키면
그 모래층을 통해서 정화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것을 펌프를 이용해서 요것을 또 막 여과기를 통해서 다시 세정을 하고 처리수를 만든 다음에 펌프를 통해서 활성탄 여과기. 요건 이제 그 화학약품이죠. 활성탄.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처리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 물은 이제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뭐 조경수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롯데호텔 중수처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떠 있는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그럼 플라스틱 떠놓으면 거기에 그 오니가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것을 분해를 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세면대 간이 중수처리 시스템. 이렇게 세면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세면기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모아서 그레이 워터 탱크 해서 퓨리피케이션 이제 정화시킨다는 거죠. 정화를 시켜서 필터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리게이션이 조경수. 그 다음에 이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이거는 냉각탑. 이건 소방용수. 여기서 이런 데서 부엌이라든지 샤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온 물을 모아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터를 해서 모아서 쓴다. 똑같죠. 모양들은. 다음 장을 보면 다음 이제 우수 시스템입니다. 우수. 지금까지는 그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 빗물 이용이죠. 빗물 이용 시스템은 빗물을 지하의 저장층 등에 모아두고 화장실 등의 상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간단한 시스템으로 초기 투자비를 적게 계획하고 빗물 저수의 크기는 가능한 크게 한다. 사용량은 1, 2개월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 이용 장치는 지부 설비, 빗물 인입관 설비, 빗물 저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빗물을 이용할 때에는 산성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흙, 먼지, 낙엽, 새의 분뇨 등 혼입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서 새의 분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새똥이죠, 새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대장균이 증가합니다. 대장균은 대장에서 나온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빗물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면 빗물이 오면 그것을 모아서 스크린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죠. 처리 공정을 보면 빗물을 모으고 인입관 설비를 통해서 스크린, 필터, 그 다음에 침사조, 침전조. 이것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을 이렇게 빗물도 모아서 가둬두면 좀 이물질이 섞인 것은 밑으로 가고 깨끗한 것은 위로 뜨고 이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과라든지 소독을 해서 재이용을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진이죠. 저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필요한 곳은 조경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아니면 양변기 등에 사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죠. 침사조, 우수 저장조. 침사조라는 건 한번 이렇게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과기, 그 다음에 처리 수조를 거쳐서 공급 펌프를 거쳐서 조경이라든지 청소, 그 다음에 축산 농가의 냉각용, 소방용수, 정원소, 화장실, 뭐 이런 곳에 사용을 한다. 농업용수. 다음으로는 우수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비가 오면 우수통을 따라서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사용하는 분수 같은 데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물을 뭐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데 보면은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처리를 일단 뭐 해서 왔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처리를 해가지고 모아놨다 쓴다. 다음 장은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이제 이것은 뭐 독일의 서민 아파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홈통을 따라서 빗물을 모아서 여기다 모아서, 그렇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그 빗물이고 사용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물을 정화조나 조경수라든지 뭐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죠. 모든 주택에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들어선다. 이 시스템은 빗물을 모으는 집수장치, 물탱크로 옮기는 배수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물탱크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수용중학교 우수 저류 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으로는 스타시티 빗물 이용도.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모아서 빗물을 이런 데서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렇게 많이 모아서 지표면들도 모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펌프로 해서 그 야외에 있는 분수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수영장 사우나, 요 물을 수영장 사우나로 가려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죠. 처리시설이. 다음 장을 보면은 수절약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에서 음용 가능한 수질까지 만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빗물을 다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자원 전략,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습지 토양을 이용한 우수 여과후 지하 탱크의 저장. 그러니까 이런 그 토질, 이런 곳을 거쳐서 밑에서 만약에 물을 받는다면 이 표층 그 모래라든지 이런 걸 투과하면서 필터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물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 이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이고, 어쨌든 그 수자원에 대해서는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 수자원으로 개혁이 되어 있는데 설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주를 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